전통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신입을 뽑아서 육성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가서 육성을 해서 점점 숙련자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육성 시스템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분야가 연예 분야죠. 이 아이돌들 만드는 시스템이 엘리트 육성 시스템입니다. 가능성 있는 개인들을 뽑아서 육성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근데 최근 이런 엘리트 육성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지 약간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획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을 발굴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육성은 육성 후 계약 기간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충분할 만큼 보장되지 않습니다. 육성에 드는 비용을 회수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크게 성공한 후에 독자적으로 활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돌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는 것 말고 이번에 YG에서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 그런 경우는 계약을 다 이행하고 나간 거고 중국 국적을 가진 아이돌 같은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을 되다 보면은 소속사들 입장에서도 육성이 아닌 이미 완성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이미 완성된 개인이 왜 조직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죠. 답은 명료합니다. 내가 완성된 개인이라 할지라도 더 큰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들어가겠죠. 내가 보유한 자산이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조직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개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지 그런 완성된 개인들이 우리 조직과 같이 일을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뽑아준다, 내가 너를 뽑아준다 이런 옛날 자세가 아니라 모셔온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전까지 기업의 역할은 육성과 개발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과 격려로 역할이 바뀔 겁니다. 육성과 개발을 하는 역할에서 지원과 격려를 하는 역할로 기업의 역할이 바뀌게 될 거라고 책은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AI와 지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AI와 지능으로 무장을 하고 내가 기업에 영입될 만한 자질을 갖춘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영입 대상이 되기 위한 전략은 이겁니다. 세상에 접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만의 서사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 역시 회사만의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들이 기꺼이 일할 만한, 기꺼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업무는 육성과 개발에서 지원과 격려로 바뀔 겁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대중화된 세상에서는 시대 예보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바뀔 거다. 4장에서는 효도의 종말과 나이 듦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여러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단어는 미정산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미정산 세대의 출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연된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연된 보상. 이전에 해킹인들을 잡아놓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으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었죠. 그럼 그전에는 보상이 이연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상이 이연됐기 때문에 이제는 즉각적인 보상을 달라는 거죠. 이연된 보상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보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선배, 후배 간에서 이연된 보상 시스템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지금 시대는 출산율이 낮죠. 출산율과 결혼율이 낮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진 이연된 보상 시스템. 부모가 자식한테 투자한 만큼, 투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부모가 자식한테 한 만큼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이만큼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이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일단 결혼 자체를 안 하고 결혼한다 그래도 출산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한 명만 낳죠. 예전에는 4남매 6남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보태면은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에 낳는 데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셔야 하는 어른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혼자서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인들 간에 상부상조했던 시스템도 역시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결혼식에 축의금 내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죠. 상부상조가. 그런 시스템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미정산 세대입니다. 미정산 세대는 이런 사람들이죠. 중간에 낀 사람들.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했는데 나의 아이는 나한테 효도를 못하는 상황. 나는 했지만 받지는 못하는 상황. 정산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정산이 이루어졌죠.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한테 한 것만큼
자식한테는 받지 못하거나 본인 시절에 겪은 부당함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미정산 세대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조금 억울하죠. 군대 용어로 말하면은 신병은 없고 병장만 있는 한마디로 꼬인 군번입니다. 꼬인 군번. 근데 책에서는 이 미정산 세대의 다른 면도 강조를 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미정산 세대가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모델의 군기가 세다고 하네요. 모델의 군기가 센데 이 두 분이 이 군기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끊어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한혜진 씨까지. 한혜진 씨가 요 바로 아래 후배라고 하네요. 장윤주 씨의. 그래서 이 모델분들이 더 이상 어떤 그런 모델의 군기를 없애겠다. 나는 당했지만은 내 후배들한테는 하지 않겠다. 중간에서 끊은 겁니다. 미정산 세대의 어떤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장동민 씨도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 개그맨들 군기가 센데 자기들은 당했지만 자기들 후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군기를 없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어떤 이상적인 미정산 세대의 모습이라고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물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미정산 세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들을 좀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작가님은 말을 합니다. 자, 4장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핵개인의 시대 마지막 장입니다. 이전까지 1장, 2장, 3장, 4장 뭐였죠? 세계관의 확장, 인공지능, 영업이 아닌 채용, 그리고 효도의 종말, 나이 듦을 미래. 이런 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핵개인의 시대라고 작가님이 명명한 겁니다. 핵개인들은 무엇보다 빨리 배웁니다. 학습 능력이 좋죠. 반대로 말하면은 앞으로 핵개인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배우기 위한 핵심 능력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해력은 문자뿐만 아니라 숫자, 이미지, 영상을 포괄한 모든 디지털 어떤 컨텐츠에 대한 문해력을 말합니다. 문해력은 이해하는 거죠. 이 문자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문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빠르게. 자, 핵개인의 시대에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학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핵개인들은 빨리 배우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자들은 긴장을 해야 된다고 책은 말합니다. 핵개인들은 빨리 배우고 빨리 떠나갑니다. 내가 계속 배울 게 있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배워야겠죠, 나도. 지금 현재 내가 권위자라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이 권위자들조차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고인 지식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네트워커입니다. 개인의 힘이 커진 게 핵개인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핵개인의 시대가 온 겁니다. 개인 힘이 커졌기 때문에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커지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커지고 그래서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협업. 그리고 그 협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겠죠. 자신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만의 서사입니다. 자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서사입니다. 그 서사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충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주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새롭게 시작할 또는 그만둘 용기입니다. 이런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꾸준함, 전문성 이런 능력들이 필요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숙고 없는 근면함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 일인가,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 이런 숙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개인의 시대로 바뀔 건데 개인의 능력이 커지고 조직의 하는 일이 바뀌고 이런 핵개인의 시대가 올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시대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일인가 또는 그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런 숙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 단지 꾸준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수명을 다한 관계인데도 그만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관계가 좀 더 대등해집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이혼, 파혼, 연애를 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죠. 이 유메이 세포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카드로 보여줍니다. 싸웠을 때 내밀 수 있는 카드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한다, 연락을 먼저 한다, 사과를 한다, 사과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헤어진다, 그만둔다라는 카드가 없을 때는 이 여자 주인공이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힘들어진 거죠. 동등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여자 주인공이 헤어진다라는 카드를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좀 더 대등해지죠. 상대방도 이 사람이 언제든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좀 더 조심하겠죠. 좀 더 잘해주겠죠.
연애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에서도 이런 그만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둔다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필요하진 않은지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가님이 이때까지 시대 예보를 해줬습니다. 세계관이 확장될 것이다. 채용이 아니라 영입이 늘어날 것이다. AI가 개인한테 힘을 줄 것이다. 개인의 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효도가 없어질 것이다. 미정산 세타가 등장할 것이다. 즉 핵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작가님은 예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에서 자, 이런 시대가 올 건데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 비가 올 건데 집에 우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새롭게 시작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그만둘 용기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은 끝이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의 출현과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둬서 다뤘습니다. 근데 이 책이 근본적으로 다루는 거는 권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주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핵개인들의 등장이 기존 권위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한 모든 것은 개인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또한 권위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반론에도 계속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기존의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가설은 하나입니다. 평가의 주체가 평가의 대상에 대해 권력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권위의 유효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권위를 유지하려는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그 얼마 있지 않은 권위마저도 그 힘을 빨리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세상 해설집을 보는 듯한 기분이라서 아주 재밌습니다. 책 자체가. 누구한테는 현재 당신이 하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기분이고 누구한테는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MZ세대는 왜 그래? 또 부장님은 왜 그래 도대체? 이런 불만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무조건 비난을 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난을 하려면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나면 무조건적인 비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책 안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재밌고 또 쉽게 읽힙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송규령 작가님의 신작이라고 해도 되나요? 나온 지 좀 됐죠. 어쨌든 송 작가님의 책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